안녕하세요. 이렇게 등장하니까 그런 채팅창에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신박하니 집중이 너무 잘 됩니다. 를 포함해서 몹시 궁금해 하시는데, 과학 실험복에 이 선글라스를 써가지고 굉장히 여러분들 놀라셨을 겁니다. 과학기술에 관한 파트여가지고, 과학자 느낌으로 윤리학적 접근을 해보는 것이 재밌을 것 같아서 입어봤고요. 선글라스는 지금 소개해드릴 영화와 관련이 있어서 써봤습니다. 주인공이 이걸 쓰고 아주 멋있게 총알도 피하고 막 하는데, 지금부터 과학기술과 관련된 영화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99년 당시 워쇼스키 형제라고 불렸던 두 감독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듭니다. 매트릭스의 간략한 줄거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인류의 편리성을 위해 만든 AI, 즉 인공지능이 인간 이상의 지능을 얻게 되면서 오히려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됩니다. 인류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현실에서 강제 접속당한 채로 기억까지 지배당하며 인공지능들의 배터리로 전락하게 된다는 음울한 미래를 담은 영화입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류 최고의 바둑기사를 꺾었고, 인공지능 의사가 인간 의사보다 더 빠르게 환자를 진료하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물을 인식하여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과학기술은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화 매트릭스처럼 기계에 종속되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물질적 풍요와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어떤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까요? 채팅창을 보니 과학기술은 인류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했어요 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시공간적 제약도 극복한다는 글도 보이네요. 이민간 친구와 편하게 연락할 수 있다는 글도 보이고 있고요. 역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의 교류도 편리하게 하죠. 채팅창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운전도 대신해 주고 진료도 대신해 준다고 들었어요 라고 AI 덕분에 편리해진 부분을 말씀하신 분도 있고, 숙제할 때 정보도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글도 있네요. 정말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한계점도 분명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이버 폭력을 포함해 새로운 폭력의 형태도 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중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교육을 매년 하고 있다는 학생의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학교보다는 큰 범위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인류삶 전체를 놓고 살펴볼까요? 인간이 과학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종속됨으로써 인간의 주체성이 약화하였고 비인간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미 없이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글이 보입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이 있다면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학생의 말처럼 과학기술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의 가치 중립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을 비교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탐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내보겠습니다. 3초 안에 간단하게 1번 혹은 2번으로 답을 올려주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스마트폰은 인간 삶에 1번 유익하다, 2번 유익하지 않다. 자, 채팅창을 보니까 1번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2번도 굉장히 분명히 있어요, 지금. 2번을 선택한 학생,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되면서 밤낮이 바뀌고 학교 생활 전체가 힘들어지는 친구를 본 적이 있어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도 저는 스마트폰은 없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했어요. 라고 글을 올려주신 학생이 있는데 좋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거북목이 되었다는 학생, 밤새도록 유튜브를 봤다는 학생,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거리가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란 과학기술이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한 부와 행복을 줄 것이라 믿는 태도죠.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과 인간의 반성적 사고 능력이 훼손된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혐오주의인데요. 이는 과학기술의 부작용만을 염려하여 과학기술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채팅창에 이렇게 남겨줬어요. 솔직히 선생님, 과학기술 혐오주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을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심지어 저는 소개팅 나가서도 새로 나온 전자제품 얘기만 하는데 라고 하셨어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입장은 과학기술의 긍정적 기능까지 무시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한쪽만을 지향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할까요? 자, 채팅창에 과학기술 지상주의만 지향하는 것도 과학기술 혐오주의만 지향하는 것도 한계가 있네 라고 중립적인 의견을 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과학기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찰과 비판적 자세이고요. 여러분, 알라딘 영화 보셨어요? 알라딘에서 램프를 문지르면 벌크업 때 지니가 나와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악당이 지니에게 비도덕적인 소원을 빌 때 지니는 어떻게 할까요? 지니 목소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만 하니까 나는 자유의지가 없는 존재니까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수행할 뿐이다 라는 표정으로 결국엔 소원을 다 들어주거든요. 자, 우리 이 지니의 상황을 과학자라는 존재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램프의 요정이라서 명령을 받는 지니가 아닌 무언가를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인간인 지니를 말이죠. 인간이 과학기술을 연구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과학자에게 연구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지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그 자체인 과학기술을 연구하였을 뿐이니 그 사용 결과와 연구자는 무관하다고 단정지어야 할까요? 다음 생각해 볼 탐구 주제입니다.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 가치 중립성을 강조해야 할까요? 부정해야 할까요?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내용적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고, 부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은 객관적 진리 탐구가 주된 활동이므로 특정 가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은 과학기술을 연구하거나 검증할 때 특정한 가치나 신념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참, 거짓의 진위 판단, 사실 판단으로 접근해야지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은 과연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실의 영역일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과학기술은 객관적 진리 탐구가 주된 활동이므로 특정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며,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비판은 과학기술의 발달 저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쪽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토 및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 근거는 과학기술은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요인과 결합하여 발전하고 내용적 제약을 받게 되고,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로 과학기술 연구 활용의 전 과정을 독립적 영역으로 따로 떼어서 봐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두 가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의
이론적 정당화 맥락, 즉 과학기술이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식이나 원리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실험이나 관찰과 같은 객관적 방법을 통해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그 연구 결과를 현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입장,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현실에 적용하면서 가치 판단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과 발견 및 활용의 맥락이 구분되면 정당화 맥락에서만 가치 중립성이 인정될 수 있겠네요 라고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셨는데 또 한 분의 현자가 등장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은 가치 중립적이고 과학기술의 발견 및 활용의 맥락에서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과학기술이 지상주의, 과학기술이 최고다라는 입장. 이것은 과학기술의 긍정적인 측면만, 긍정적인 측면만 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을 싫어하는 과학기술 혐오주의, 과학기술의 부정적 측면만, 부정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학기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한쪽 측면만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생활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과학시대이기 때문에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면서 비판적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이 있었습니다. 자, 부정하는 입장을 다른 말로 쓰면 가치 개입 혹은 가치 평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과학기술의 정당화 맥락과 발견 및 활용의 맥락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자, 특히 정당화 맥락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고요. 발견 및 활용의 맥락에서는 가치 중립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정당화 맥락에서만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빛과 어둠을 모두 가진 과학자, 독일의 과학자 하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를 얻는 방법을 연구 이론으로 정립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공식을 막 써가면서 정립을 합니다. 자, 빛입니다. 이제 그의 빛, 암모니아를 비료로 활용해서 식량 생산에 이바지합니다. 굉장히 혁혁한 인류의 어떤 공을 세우죠. 자, 인류를 굶주림의 공포에서 해방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이야, 노벨 화학상까지 받게 됐다라는 거죠. 표정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눈물납니까? 이때 이 하버에게 붙여진 별명이 공기로 망을 만드는 과학자다. 이렇게 별명이 붙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이제 멋있습니다. 자, 이제 어둠인데 하버는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량했대요. 그래서 폭탄의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염소를 독가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했대요. 자,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될 문제는 하버의 연구 결과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하버의 연구에 대해 평가해보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답을 한번 볼 건데 성과부터 보자면 암모니아를 비료로 활용해서 식량 생산에 이바지했다는 점. 이 점이 성과이고요. 한계점은 뭐냐면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량해서 폭탄의 원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가스로 활용이 돼서 세계 제1차 세계대전에 활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한계점이 있죠. 자, 두 번째,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하버의 연구에 대해 평가해보자. 여기서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가치 판단을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하버의 행위에 대해서, 과학기술에 대해서 윤리적 평가를 내려보자.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검토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버의 연구 중 암모니아를 활용하여 식량 생산에 이바지한 것은 이게 바로 하버의 긍정적인 점이 되겠죠. 과학기술의 목적이 인류의 존엄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버의 과학기술은 긍정적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탄의 원료나 독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은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전혀 옳지 못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